윤희룡 장관님 오후에 지금 안 나오신 거죠? 아,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국토부 장관님,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경부선 전철 지하화 또 등 대선 공약 추진 현황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으로 계셨고 대선 공약을 함께 만드시고 또 현재 정책으로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고 계시죠? 네. 예. 그 대통령의 국토부 관련 공약 추진이 국민들 보기에 지지부진하다고 여겨져서 불만이 많습니다. 군포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일기 신도시인 건 아시죠? 네, 산본이 있죠. 예. 예. 국토부의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질의 때 제가 최대한 앞당겨달라 했고, 그런데 실제 직원이 그 군포시에까지 와서 이렇게 시민들과 간담회 하는 것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크게 빨라진 점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장관님 취임 후에 처음 발표한 8.16 대책, 즉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하겠다 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거 기억하시죠? 윤석열 후보 및 당선인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또 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추진하면 착공은 과거로 봤을 때는 한 10년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다 지나가도 제대로 국민들 보기에는 출발을 못할 텐데 답답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20년 내 2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삼보는 79.2%고요. 분당은 65.6%, 일산은 70.8%, 중동 79.7%, 평촌 50.1%입니다. 26년이면 일기 신도시가 그 70.4%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준공 30년이 초과하는 거죠.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보니까 주민 83.8%가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 자료를 보았습니다. 일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마음은 먹고 계시죠? 이미 발표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은 각 지자체의 도시 정비 기본 계획과 병행하기 때문에 국토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마다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법적인 있다. 구속력은 지자체의 도시 정비 기본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게 끝나면 안전 진단하고 조합 설립에 들어가야죠. 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칫하면 이것에 치일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돌아가면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면 3기 신도시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우려는 1기 신도시가 위축될까, 늦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이지 않도록. 3기 신도시는 경합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30만 호가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시 순환 개발을 위한 이주 주거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보면 이미 5건이나 이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 있고 여야가 비슷하게 내용도 정부가 생각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몇 개 지방정부의 그 사정, 또 노후 신도시 특성 고려, 주민 요구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그건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부 안을 그 과정에서 녹여내면 되거든요. 목표랄지 또는 절차랄지 등등을. 근데 굳이 꼭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출된 법안들은 각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에 대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실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님들과 다수 국민들도 이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법안을 심의할 때 자기 지역구 이익만을 위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의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특성,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한 법안이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국토부가 이미 자세한 내용이 자리 잡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식견이 없거나 또는 뭐 해박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른 법안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각 그 지자체별로 마스터 플래너들을 다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정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마스터 플래너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게 중앙 정부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또는 어떠한 다른 이 사회 기반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잘 맞춰야 이게 출발을 하면 작동을 합니다. 그냥 정해놓고 가다가 서는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잘 작동되는 틀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가 발의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달 차이니까요. 12월까지 논의를 끝낸다고 지금 국회는 하려고 하는데 정부안이 안 들어오면 못 할 거 아닙니까? 정부안이 곧 늦겠다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어떻게 국회의원 안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해서 그 국회 심의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도 매일매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공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가장 국민들이 시원시원하게 여겼고 아마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얻었으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게 우리 철도 지하화입니다. 수도권에. 맞죠? 네. 저희 지역과 연관되어서 1호선 당정의 서울역 구간 지하화 사업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현재 어떤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마스터 플랜이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하화를 하려면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또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에 대한 법적인 기반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법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당정 서울역 구간이 32km예요. 그리고 여기 19개가 있고 예산 그때 말씀하실 때 16조 정도로 발표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지상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국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그 지하화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상에 여러 그 역에 서야 되는 또 도시철도라든가 광역철도를 과연 합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인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넣은 그 큰 그림과 법적인 기반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대부분 큰 공약들이 공약할 때 하고 막상 정책을 할 때 하고 입장이 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심지어 최근에 당정역 서울역 전철 및 경부선 지하화 촉구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일켜져서 저는 크게 기대합니다만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열정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 남부가 화성을 넘어서 이제 점점 평택, 천안까지 내려가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가 수도권 인근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그 도시마다 경과하는 차량이 자기 도시의 차량 운행보다 몇 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최근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뭐 장관님도 어디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예, 흰자에서 노른자로 출근한다는 말이 예, 아주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에 경기도민들은 평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왕복 3시간이 보통이죠. 예. 네, 보통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오면 밤이야. 네. 저녁이 없어. 저녁이 없는 삶.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텐데 지금 군포시 경우 보면 GTX 시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7, 8년도에는 뭐 어떻게든 지나갈 텐데 이 금정역이 환승역입니다. 소위 4호선과 5호선, 1호선, 4호선과 1호선이 그래서 거대한 하루에 20만 정도 출퇴근 인구가 환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GTX가 들어오려면 환승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복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가 많이 나서 그 침수를 겪은 지역이라 복개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걷어내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지하 환승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정부에서 이 지하화 사업, 1호선 지하화 사업을 기획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시죠? 예, 그 앞으로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잘 네트워크로 연결되게끔 쓰는 것이 우리 국토 이용의 앞으로의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승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역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그 압축 도시의 새로운 모델로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과밀화된 경과 차량들 문제, 아침이면 2시간씩 막 차량이 온통 지나가서 온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겠죠?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저는 위례 과천선 들어보셨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역교통 2030 계획이 있었네요. 교통부에, 우리 국토부에. 네. 그건 세세한까지는 안 보셨을 텐데 거기에 계획에 보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이다. 19년도인가 나온 자료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중이었으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례과천선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저는 위례과천선이 과천까지 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그런데 이 과밀된 도시의 혼잡도를 우리 자동차와 우리 철도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철로. 그래서 과천선을 3기 신도시가 지금 우리 안산, 군포, 우리 의왕 지역에 4만 5천 세대가 들어오고 현재도 한 7천 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LH가 만든 주택. 그러면 10만 내지 15만 인구 도시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 군포, 의왕, 안산 새로운 신도시에 이 위례 과천선을 철도로 연결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 중이니까 이걸 확장해서 수도권 남부로 내려가는 교통대책을 하나 만들어주시라. 검토하시겠습니까? 위례 과천선이 현재 민자로 추진되고 있어서 민자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결론이 나서 예. 적정하다고 안이 나오면 연장 여부는 그 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복합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군포 의왕 거기에 예, 물류 기지가 있습니다. 예. 국토부 소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0만
제곱미터에 이 전국에서 4곳 중에 국내 내륙 물류기지 가장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계획에서 공익 목적으로 초기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에 2만 7천여 대의 차량들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드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중대형 화물차만 3천여 대가 새벽마다 도시를 지나가고 밤중에 들어옵니다. 도시에 얼마나 그 소음과 교통 혼잡과 또 그 도로 파괴가 일어났을지 제가 숫자가 많은데 이거 자료로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만 대 교통량이 그 6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서 저는 현재 이 대책을 우회도로를 뚫거나 아까 그 전철로 연결을 새로 시키거나 유가선처럼 아니면 현재 47번 국토로가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 넓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지하화 이야기하면 군포시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국토부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교통대책을 어떻게 한 도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47호선 군포 경과하는 그 지하화 과제도 국토부의 과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